73쪽 보세요, 연산. 자, 2번은 왜 틀린 거야, 이건? 개수 잘못해서 틀린 거야? 아니면 뭐 계급을 잘못 나눈 거야? 지금 계급의 크기를 4회로 한다 했지, 계급을 4개로 나누라는 소리가 아니라 4회가 이제 크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급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제 10부터 있으니까 뭐 10 이상, 14 미만 이렇게 잡으라는 소리야. 계급을 4개로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4씩 끊으면 계급은 5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쭉 다 선수 명수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25번, 26번, 27번 틀린 사람들은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 틀렸겠죠? 25, 6, 7은 계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계급의 도수가 몇 명인지 찾으라는 소리야. 해당 계급의 도수가. 예를 들어 25번 같은 경우에는 12명이죠. 지금 이 18분인 학생은 요 계급에 속할 텐데 요 계급은 도수가 12명이니까 뭐 이런 거 찾으라는 소리였었고, 그 다음에 31번 같은 경우에는 31, 2, 3은 도수분포표를 채워야죠. 먼저 채우고 나서 가장 이제 많은 학생 수가 많은 계급의 도수, 얘도 마찬가지로 도수 구하는 거야, 얘들아. 도수.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 문제 풀 때 계급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잘 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은 뭐 세면 되고, 얘는 그 다음에 40번, 41번, 42번은 전체분의 해당 도수에서 퍼센트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히스토그램 5번은 이제 이것도 숫자 잘못 썼겠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 16번 봅시다. 히스토그램 16번은 구하라고 하는 게 계급을 구하세요잖아. 그치? 계급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 딱 써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19번 보세요. 19번. 19번하고 21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지금 150 이상, 165 미만이죠? 여기 보이니? 그럼 얘는 155, 아니 너네 책 봐. 150 이상, 165 미만은 한 계급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계급을 갖다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8번, 29번, 30번 이거는 세면 되죠? 이것도 잘 세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찢어진 것도 전체에서 빼면 될 것 같고요. 그 저것만 한번 봅시다. 46번? 46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네. A와 B의 넓이의 B가 4대 5이다. 그치? 이런 게 있지. 이 넓이의 B는 뭐랑 동일하냐면 이거는 도수의 B랑 동일합니다. 도수의 B. 이거 적어 놓을게요. 넓이랑 도수랑 비율이 똑같습니다. 얘는. 왜냐하면 우리 T히스토그램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잖아. 정비례한다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 그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다 퍼센트 계산만 제대로 잘 하시면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고쳐보세요. 53번까지가 숙제였죠. 그래서 오늘 그럼 이따가 이제 54번부터 숙제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통계에서 숙제 낸 것 중에 215쪽하고 224쪽을 내가 숙제로 냈었죠. 215쪽에 4번은 왜 틀린 거예요, 도대체? 님들아. 이런 거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2-5번 이런 거 틀리신 분들도 그냥 뭐라 해야 되냐, 렌즈 좀 끼세요. 안경을 끼시던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거 해봅시다. 그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 본 거 있죠? 테스트 본 거에서 많이 틀린 거 좀 봅시다. 221페이지 펴보세요. 여기서 5번을 3명이나 틀렸는데 221쪽에 5번,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얘는. 자, 다음 중 도수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도수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끝 값의 차이를 계급의 크기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에 다니는 별량의 크기와 같다. 얘는 어때요? 이것도 맞죠, 그렇죠? 별량의 크기라고 하면 이거 밑에 거 보면 되는 거잖아. 밑에 보면 계급의 크기는 이제 여기는 두 편이고 두 편. 별량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수겠죠. 그 다음 4번 도수의 총합은 별량의 총 개수와 같다. 얘도 어때? 이것도 자료상에서 이렇게 반드시 돼야겠지, 그치? 근데 이제 5번이 틀렸는데 계급의 개수를 적게 할수록 도수분포표에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 이거 맞아요? 계급의 개수가 무조건 적은 게 좋은 게 아니지, 그치?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해야 돼.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면 3번하고 헷갈렸어야 돼. 3번하고 헷갈렸어야 되고 다른 거는 헷갈림 없이 정확히 다 걸러낼 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5번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계급 값이 뭐였죠? 계급 값? 계급 값이요? 음, 그 평균 그래. 네. 자, 예를 들어 이거야. 2부터 4까지야.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3이지, 그렇지? 그런 거. 그거 찾으라는 소리였어. 그게 이제 계급 값의 정의였죠. 그래서 오늘 계급값 정의 틀리셨거나 아니면 뭐 쓰는 거 틀린 사람들은 그거 하나당 하나씩 다 페이지별로 다 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계급값을 틀렸다 하면 그 계급값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죠. 나와 있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쓸 거예요. 하나로 틀렸으면. 히스토그램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쪽 봅시다. 히스토그램 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4번 231쪽 4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히스토그램 특징은 거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내가 추가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교재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쓰면 맞다고 했습니다. 자, 지민이 대반 지민이? 유지민이길 바랄게. 14회 이상 16회 미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전체 학생의 20%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8명이 20%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눠보면 10%는 몇 명이냐면 4명이고요. 전체라고 할 수 있는 100%는 40명이에요. 40명. 그죠? 그럼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되겠죠. 그렇죠? 쭉 빼주시면 여기 들어갈 그 도수, 명수는 12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히스토그램을 갖고 오늘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한번 배워볼게. 22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은 뭐냐면 히스토그램에다가 그 히스토그램의 막대기의 제일 꼭대기들 있잖아. 막대의 제일 꼭대기들 이런 데 있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 보이니 지금? 여기 노란색. 여기 꼭대기 가운데다 점을 딱 이렇게 찍습니다. 꼭대기 가운데 점을 이렇게 딱딱딱 찍고 나서 이 점들끼리 이어주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만 이어주고 근데 이렇게만 이어주면 좀 허전했나 봐. 양 끝에 있죠. 양 끝에다가도 점을 찍어주고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이어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번 볼게요. 히스토그램에서 각 계급의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 그러니까 위에 가운데에 점을 찍으란 소리야. 선분을 차례대로 연결하고 요거 밑줄치겠습니다.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추가해서 그 중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서 그린 그래프 요거를 갖다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양쪽 끝에 있지? 양쪽 끝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간에 붕 뜨면 안 돼요. 자, 근데 하나만 더 밑줄 쳐놓을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계급의 개수를 셀 때 양 끝에 있는 도수가 0인 계급은 세지 않는다. 요거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저 양 끝에 있는 거는 없었던 계급이지. 근데 지금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급이 몇 개예요? 라고 하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요 라고 얘기해야지 얘까지 포함해서 9개라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막대가 있으면 사실 헷갈릴 리가 없거든. 막대 개수만 세면 되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는 막대를 안 그려요. 이렇게 막대를 안 그리기 때문에 얘는 봐봐. 예를 들어 A반 봐봐. A반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만 세줘야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양 끝에 있는 거는 절대 계급으로 세주면 안 됩니다. 밑줄 쳐놨죠, 요거?
그래서 이제 그 2번에 이런 말이 나와. 2번 밑줄 치지 마세요. 이거는 도수분포 다각형 그릴 때 히스토그램을 안 그려도 된다는 소리야. 안 그리고 직접 그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꼭 막대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겠습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건 밑줄 쭉 치고 별표 하나 달아놓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 합니다. 요거 밑줄 하고 별표까지. 자, 쳐놨나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제 그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양. 근데 이거를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이게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모양이 되게 막 쭈글쭈글 하잖아, 그렇지? 자, 근데 이거의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이 막대 넓이랑 같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옆에 보세요.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두 개 민트색 친 거. 그래서 얘네 둘이가 합동이어서 이제 넓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어봤을 때는 뭐의 넓이랑 같다고?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히스토그램 넓이 구하는 거 배웠었죠, 그렇죠? 히스토그램. 그거 생각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수분포 다각형 요거는 또 하나 두 개 이상의 자료 분포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다. 요것도 밑줄 하나 쳐놓을게. 자, 밑줄 쳤나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A반, B반 이렇게 두 개를 다 그려놨죠.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가 살짝 이쪽으로 왼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오른쪽에 이제 B반이 있고. 그러면 성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B반이 조금 더 성적이 높을 거예요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교를 할 때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특징 쓰라고 하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뭐 비교할 때 편리하다, 히스토그램하고 뭐 넓이가 같다, 뭐 이런 것들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넘어가서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25페이지에 6번하고 7번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6번, 7번. 자, 6번부터 볼게요. 6번. 아이고. 자, 6번을 보시면 지금 먼저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 했죠. 자, 지금 얼마씩 끊어놨냐면 10씩 끊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1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급이 몇 개인지 볼까요? 자, 계급은 몇 개냐면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예요. 그렇죠? 양쪽 끝에는 세주면 안 된다 했어. 그래서 계급은 6개입니다. 6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학 성적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계급, 요거 학생 수, 요기죠. 요 계급이죠. 그럼 얘는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3명.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선택하라 했는데 얘는 어딜까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40점 이상 50점 미만이겠죠. 그렇죠? 40점 이상 50점 미만. 여기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는 세보면 되겠죠. 그렇죠? 쭉 세보시면 얘는 20명이 나올 겁니다. 20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까요? 7번 넓이 구하라 했죠. 이거 그죠? 넓이. 근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막대로 생각하시고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면 되는데, 자, 앞에 봐봐. 이거 이제 구할 때 얘들아, 이거 구할 때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했었거든. 얘를 다 하나하나 세지 않고 이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지금? 다 하나하나 구하지 않고 8이지 8. 8 곱하기 여기 6명이죠. 여기는 11명. 여기는 몇 명이지? 여기가 9명. 여기는 8명. 여기는 2명이죠. 그렇죠? 쭉 더하면 20에다가 10에다가 6이니까 얼마냐면 얘가 36이거든. 그지?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딱 곱해줬지. 그치? 그래서 8 곱하기 36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줬습니다. 됐을까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넓이가 이제 288이 나오겠죠? 288.
자,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 228쪽 볼까요? 228쪽. 자, 228쪽에 그 위쪽에 있는 4번은 우리 방금 6번에서 이제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확인 4번 요거 한번 지금 같이 풀어보고서 같이 답 맞춰볼게요. 해보세요. 자, 전체 학생 몇 명이지? 40명이죠, 그렇죠? 40명. 자, 그 다음에 키가 네 번째로 큰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계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또, 자, 네 번째로 큰 학생은 여기서부터 해야겠지, 여기. 요 계급일 텐데, 요 계급의 도수는 8명입니다, 8명. 그 다음에 155cm 이상 160cm 미만인 여기. 여기는 이제 전체 몇 퍼센트냐면 40분의 12 곱하기 100이니까 30%겠죠. 30%.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찢어진 거. 자, 취미활동이 6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20%라 합니다. 6시간 미만. 6시간 미만까지 한번 세볼게요. 얘가 3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명이고 합치면 8명입니다. 8명. 이 8명이 지금 20%니까 4명이 10%라는 소리고 전체 학생 수는 40명이겠죠. 40명. 그러면 40에서 빼면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40에서 쭉쭉 빼보시면 답은 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거 그 뭐냐 밑에 확인 5번하고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이제 보니까 70점 이상이 전체의 30%를 합니다. 그죠? 그럼 70점은 여기까지인데 여기 뒤 요 이후죠. 그렇죠? 여기가 9명, 여기가 3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2명이 30%인 상황이고 10%가 4명이죠. 그렇죠? 얘는 전체가 또 몇 명이냐면 또 40명이야. 또 40명. 그러면 또 빼면 이제 50에서 60 사이가 나오겠죠. 9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6번 35명이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건데 25건 이상 30건 미만, 요게 30건 이상 35건 미만의 2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자리의 도수가 얼마인지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1명, 여기 4명, 여기 6명, 여기 9명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몇 명이니 이게 지금? 20명이죠. 그럼 남은 게 몇 명이냐면 15명이야. 15명인데 이쪽이 2배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10명, 5명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0명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거 6번 볼게요.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숫자가 같다. 요거는 뭐 세보면 알겠죠? 요거는 세보시면 여자와 남자 숫자는 다릅니다. 거기 이제 답이랑 같이 보시면 남자는 17명이고 여자가 이제 20명일 겁니다. 틀렸고요. 니은 필기구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여학생 중에 있다. 자, 많은 쪽 볼까요? 여학생은 11개부터 13개 사이가 있죠. 근데 남학생은 그 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치?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여학생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 니은 맞고요. 디귿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지고 있는 필기 개수 많은 편이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 여학생 쪽이 더 많은 거 보이실 겁니다. 리을 각각의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다. 얘들아, 이게 같으려면 히스토그램도 넓이가 같아야 돼. 맞지? 근데 지금 사람 수가 다르잖아. 사람 수가 다른데 히스토그램 넓이 같을 수 있을까?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개죠, 보기는. 한 달 동안 이용한 도서관 횟수고 기억 보겠습니다. A반 학생이 B반 학생들보다 많은 편이다. 어때? 맞아, 틀려 이거. 이거 맞죠, 그렇죠?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도서관의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은 A반에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자, 지금 이 제일 많은 쪽 봐봐. 제일 많은 쪽에 보면 A반도 있고 B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명인데 이 3명이 18, 18, 18일 수도 있고 이 나머지 한 명이 20일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A반이 사람 수가 더 많은 건 많지만 이거는 맞지만 꼭 A반이 최고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뭐 예를 들어 앞반은 3명 있고 뒷반은 1명이 있어. 그러면 앞반에
100점이 없고 뒷반에 100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같은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9회 이상 15회 미만의 학생은 A반이 B반보다 한 명 많다. 이거는 세보시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상대 도수 펴볼게요. 상대 도수. 몇 쪽이냐면 233페이지야. 자, 편리 233쪽.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이 상대 도수는 뭐냐면 상대 도수는 앞에서 배운 거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앞에서 이제 막 우리 도수분포표 배웠고 그다음에 뭐 저런 것도 배웠죠. 그 히스토그램, 뭐 도수분포 다각형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이제 뭐랑 차이가 있냐면 앞에 거는 그냥 도수고요. 이거는 상대 도수, 즉 약간 퍼센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센트의 개념. 자, 보시면 일단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하나 쳐볼게. 자, 쳤나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막 우리 그 막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라고 할 때 전체분의 그 도수에서 100을 곱하죠. 그거 100 안 곱한 거랑 똑같아. 100 안 곱한 게 그냥 상대 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전체가 30명이야. 근데 그 중에 12명인 도수, 요쪽의 상대 도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30분의 12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그게 100분율이지, 그치? 근데 이제 100을 안 곱하고 이렇게만 이제 쓸 거고 얘는 이제 분수로 나타내면 뭐 10분의 4고 소수로 나타내면 0.4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수로 나타냅니다. 소수로. 그래서 이제 상대 도수, 요거는 이제 또 밑줄 쳐놓고 별표 치겠습니다.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항상 0 이상 1 이하이고 합은 무조건 1입니다. 얘들아, 전체가 30명이야. 근데 그 계급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30분의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게 상대 도수가 마이너스 막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그쵸? 얘는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가 30명인데 다 합쳐봤자 30명일 거 아니야. 전체가 30명이라 했으니까. 근데 위에 막 35 이런 게 올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도수는 항상 0 이상 1 이하이고 합은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 이하에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도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상대 도수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밑에 이제 표 한번 볼게. 자, 이 표를 보시면 단순 비교하면 12명, 18명이야. 그치? 근데 18명이 훨씬 많잖아. 그치? 이거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학생 수를 놓고 보면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0분의 12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4야. 근데 60분의 18은 얼마냐면 이게 10분의 3이니까 0.3이야. 0.3. 그러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어느 학교가 더 많은 거야? A 학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 숫자가 이렇게 다를 때 단순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대 도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주면 나는 여태까지 뭐 여친을 한 명 사귀어봤어. 나는 여태까지 난 10명 사귀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해봐. 근데 나는 2명 고백해서 1명 사귀어봤어. 그럼 이 사람은 0.5죠 상대 도수가. 그지? 근데 나는 10,000명 고백해가지고 그 중에 10명이나 사귀었어. 하면 이 사람은 상대 도수가 0.001이거든. 그죠?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이쪽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야.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 상대 도수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대 도수 똑같이 지금처럼 도수분포표 만들 수 있고요. 밑에 그림처럼 히스토그램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 다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것만 요거 하나만 밑줄 쳐봅시다. 자,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므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계급의 크기는 같다. 요거 밑줄 먼저 쳐볼게요. 밑줄 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줄 치셨나요? 자, 우리 이거 히스토그램 여기 넓이 합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했어. 계급의
크기를 먼저 구하죠. 그렇죠? 계급의 크기. 요게 이제 10이야. 10. 이렇게. 아이고. 10. 에다가 뭘 곱하죠? 총합. 도수의 총합을 곱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 했거든? 1이라 했거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그냥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 그냥 뭐랑 똑같다는 거야? 계급의 크기랑 이 넓이랑 같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234쪽 보세요.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봐봐. 5명이 5명이 지금 0.1이죠. 5명이, 그치? 그러면 전체가 1인데 0.1이면 이거 몇 퍼센트냐면 10%야. 10%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10%. 그러면 10%가 0.1 저기니까 5명이니까 전체는 몇 명이겠어? 전체는 50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50명. 그 다음에 또 하나. 5명이 0.1, 즉 10%야. 그럼 15명은 몇 프로야? 3배니까 30%, 0.3이겠지. 그치? 그럼 0.4는 4배 한 거니까 이거 20이겠네. 그치? 이래 하면 되고 여기 0.1이고 0.3이고 0.4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거든.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0.2겠죠. 0.2.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모양은 잘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요거 같이 우리 채워 봅시다. 상대 두수의 총합 항상 얼마? 항상 1 이런 거 이제 물어볼 거야 여기. 자, 그다음에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뭐를 이용하면 편리하냐면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계급의 상대 도수는 당연히 도수의 정비례할 거고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계급의 크기와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명이 0.08이죠. 그렇죠? 얘들아, 0.08이라는 건 몇 프로냐면 8%야, 8%. 얘는 그 0.1이 10%잖아요. 그치? 그러면 0.01은 1%일 거고 0.08은 8%입니다. 8%. 이 8%가 4명이야. 8%가 4명이니까 한 명이 몇 프로란 소리야? 한 명이? 한 명이 몇 프로일까? 4명이 8%면 한 명이 몇 프로야? 한 명이 2%죠. 그렇죠? 4로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 100%는 몇 명일 거냐면 50명이겠죠. 50명. 그래서 거기서 빼면 이제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이잖아. 그치? 전체 합이 1이니까 1에서 얘네들 또 싹 빼면 A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뺄 필요도 없이. 야, 봐봐. 한 명이 2%잖아. 그지? 한 명이 2%야. 근데 14명이잖아. 14명. 여기다 14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몇 프로야? 28%니까 0.28. 이렇게 하면 되겠죠. 28%니까. 자, 밑에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확인 1번, 2번 해보세요. 자, 1번. A, B, C, D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 이 4명이 0.1이죠. 그렇죠? 4명이 0.1. 즉 4명이 10%란 소리야. 10%. 맞죠?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냐면 40명이겠지. 그치? 10배니까. 그러면 C는 옆에 이제 1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0.3이면 요거 이제 3배죠. 3배니까 A는 12 이렇게 쓰면 되고 4명이 10%니까 6명이면 15%겠죠. 15%. 그래서 여기는 0.15. 그래서 A는 12, B는 0.15, C는 1, D는 40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0 이상, 160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 요거는 퍼센트 내볼 필요도 없이 둘이 소수 더하면 얼마냐면 0.45야, 0.45, 그죠?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 45% 이렇게 이제 바로 합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60명입니다. 60명이고 지금 일단은 여기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상대 도수의 합이 1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 가운데가 이제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먼저 해보시면 이렇게 네 개를 다 더하면 얘가 0.85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0.85. 그러면 여기 하나는 뭐겠어? 0.15겠지. 0.15. 15 맞나? 잠깐만. 다 더하면 얼마야? 0.95니? 95면 0.05네 여기야. 그치? 0.05.
5%죠. 5%니까 60명의 5%면 3명이겠다. 3명. 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이상이죠. 이거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55%를 해당하는 거니까 답은 33명입니다.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0칼로리 이상, 150칼로리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짜리가 4명이죠. 그쵸? 5%짜리가 4명이야. 근데 요거 몇 배야, 지금? 몇 배야, 지금 0.1이면? 3배잖아? 그럼 여기 몇 명? 12명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5%가 4명. 그러면 뭐, 100%는 20을 곱해야 되니까 80명 이렇게 이제 원래는 해야 돼.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원래는. 자, 그럼 밑에 거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 찾아봤죠? 지금 9명이 18%인 거야, 그치? 9명이. 그러면 이 한 명은 몇 프로일까? 2%야, 그치? 9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7명은 여기에다 이제 17을 다시 곱할 거니까 34%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그리고 이제 상대 도수 구하라 했어. 그러면 답은 0.34겠네. 상대 도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O형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순 보기로는 C 학교가 명수는 제일 많잖아, 그치?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이 명수가 많다 해서 비율이 높은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밑에 봐봐. 200명 중에 50명은 0.25, 25%야. 250명 중에 60명은 0.24, 24%고. 근데 300명 중에 70명은 2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A 학교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C 뒤에 0.23 땡땡땡땡땡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얘가 저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계속 이제 끝까지 가는 거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할 필요 없이 대각만 비교해 보면 되지. 25, 24, 23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요거 B 도시의 비율이 높은 거 찾아볼 건데 내가 하나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내과 한번 봐봐. 내과는 A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20이죠. 그렇죠? 50분의 20이니까 이건 0.6이야. 0.4야? 4? 4지 0.4. 그 다음에 이거 볼게. 30분의 10이야. 그치? 30분의 10이면 이거 얼마니? 얘는 0. 10분의 4니까 0. 얼마야? 0.4야. 그럼 얘 똑같네. 그치? 근데 B에 더 비율이 높은 걸 찾으려 했으니까 이런 건 아니겠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3개 해보시고 이 중에서 비율 높은 거 찾아보세요. 자, 이거 어디가 더 비율이 높더니? 안과가 더 높죠, 그렇죠? 안과. 답은 안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봅시다. 자,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인데 상대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 도수가 작아야 계급도 도수가 낮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자, 얘는 상대 도수가 얼마냐면 0.05야. 그쵸?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5%인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0.05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얘는 실제 도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100명 중에 5%가 몇 명인지 찾으라는 소리야. 그쵸? 그럼 얘는 몇 명이죠? 5명이죠. 5명. 그 다음에 80점 이상. 80점 이상이면 여기죠. 그쵸? 여기가 0.15고 여기가 0.1이니까 더하면 얼마? 0.2오고 얘는 뭐 100명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겠다. 얘는 25%. 자, 이거 빨리 해보세요. 5번. 자, 바로 맞춰봅시다. 45분 이상 55분 미만이면 지금 요 두 계급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대 도수를 따져보면 여기는 0.24고 얘는 0.3이다. 그렇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얘가 0.54인데 0.54면 54%죠. 54%. 그래서 얘는 100분의 54 곱하기 50명 이렇게 해주시면 명수 나오겠지. 명수 몇 명? 몇 명? 27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밑에 5번. 자, 보시면 이제 여기 가운데가 찢어져 있죠, 그쵸? 요 가운데 이 찢어진 부분, 여기가 이제 상대 도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자고. 얘가 이제 0.이고, 0.15고, 나머지를 볼까요? 0.1이고, 여기 0.2고, 여기가 0.15고, 여기가 0.1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한번 더 해볼게. 1이 둘이 더하면 0.32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0.4, 0.6, 0.7이네, 그치? 여기까지 하면 0.7.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저 위에 있는 게 얼마냐면 0.3일 거야, 0.3. 이렇게 이제 먼저 얘를 구하시고.
여기에 상대 도수가 아니라 실제 학생 수를 구하랬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힌트가 이런 힌트가 나와 있는 것 같아. 50명 이상 60명 미만. 요 자리. 이 0.1에 해당하는 요 사람들이 5명이라는 소리야. 0.1이. 아, 그러면 0.3은 몇 명이겠구나? 15명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럼 밑에 6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250명이고요. 전 80점 미만이 전체 52%네. 이렇게 잘랐을 때가 여기가 52%라는 소리네. 그지? 그러면 저쪽은 48%겠네? 반대로 자르면, 그죠? 그럼 이쪽만 계산해 보면 되겠다. 그지? 왜냐면 내가 구할 거는 여기만 구할 거니까. 자, 얘는 0.18이죠. 0.18이고 48%까지 채워지려면 여기는 얼마 해야 되냐면 0.3 해야 되겠죠. 0.3, 30%. 250명에 30%니까 답은 75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 자, 6번 보면 이제 두 개를 같이 그려놨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상대 도수는 두 개를 같이 비교할 때도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둘이 지금 인원이 달라요. A는 50명, B는 100명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인원이 다릅니다. 일주일 평균 운동 시간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요 자리죠, 요 자리. A와 B 중에서 어느 학교가 더 많은지 구하시오. 자, 이것만 보고서 A가 더 많아요 하면 큰일 납니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 A는 상대 도수가 0.24입니다. 그런데 이 0.24는 50명에 대한 0.24야. 맞지? 그럼 얘는 12명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 이 B는 0.18이거든. 상대 도수가. 0.18밖에 안 돼. 근데 얘는 100명에 대한 0.18이야. 그럼 얘는 18명이야. 그러면 실제 명수는 누가 더 많은 거야? 실제 명수는 B가 더 많은 거야. 지금 그럼 A가 왜 위에 올라와 있냐? 얘는 비율이 높은 거야. A는 비율이 높은 거지 사람 수가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B가 6명 더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B 중학교만 보는 거야. B 중학교 중에서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은 몇 퍼센트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끊어서 요거만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쪼르륵 더해주시면 전체 퍼센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A랑 B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긴 편이죠? 운동 시간이? 대강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길어요? A가 조금 더 이쪽으로 그래프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인원수야, 인원수. 이 두 집단의 인원수가 다르게 이제 보통 줄 거기 때문에. 아니, 무조건 그냥 다르다고 생각해. 거의 같은 경우는 없어. 상대도수 문제에서는 90% 이상 달라. 왜냐면 그래야지 니네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 인원수 잘 보세요. 자, 밑에 7번 볼 건데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잘 골라보세요. 해보세요. 1번 갈게요. 다음 주 이제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는 현재 상대도수 그래프인 거야. 상대도수. 자, 1번.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자, 나 맞을 것 같다, 손. 맞을 것 같다, 손.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 돼. 아니다, 나 틀릴 것 같다, 손. 그럼 왜 틀릴 것 같아? 왜 틀릴 것 같아? 별량의 수가 다르다? 왜 틀릴 것 같아? 저게 맞는 말이지. 몰라. 어떻게 알아? 상대도수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죠? 아까는 위에는 뭐 전체가 A가 몇 명이에요, B가 몇 명이에요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안 알려줬잖아. 여러분들 이거 안 알려줬으면 알 길이 없어. 니네가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모름. 틀렸어요, 얘는. 그 다음에 2번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와 가로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다. 근데 이거는 맞아. 왜 이거는 맞냐면 이 상대도수 그래프 요거 있지. 이 넓이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계급의 크기랑 같다 했죠. 계급의 크기. 얘는 계급의 크기랑 같다 했어요. 써놓으세요. 근데 얘네 다 계급의 크기 얼마씩이냐면 전부 다 1씩이잖아. 1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명수가 몇 명인지 몰라도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3번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읽은 책의 숫자가 더 많은 편이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학생이 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도 맞고요. 4번 3권 이상 읽은 남학생. 자, 3권 이상 읽은 여학생. 여기야, 여기. 이쪽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자, 이거 맞을까 틀릴까?
지금 여러분들이 1번을 틀렸다고 했으면 4번도 마찬가지로 걸러내야 돼. 왜냐? 상대 도수가 높은 거지 숫자가 높은 건 아니거든. 우리 아까 위에서 봤잖아. 이 상대 도수가 높아도 숫자는 작을 수 있어. 전체 명수가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명수를 모른다? 그러면 이 명수에 대한 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율만 볼 수 있다는 소리야. 퍼센트만. 그럼 5번은 맞죠? 남자는 60%, 여자는 55%다. 이거는 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도수 할 때 또 하나 이제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이런 걸 혼동한다고. 여기 보고서 얘는 남자가 더 인원수가 적네? 이거 확실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남자 1000명이고 여자 10명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 그러면 비율은 높아도 사람 수는 적을 수 있잖아. 그렇지? 거꾸로 비율은 낮아도 사람 수는 많을 수 있는 것이고. 됐어요? 그래서 이 상대도수 할 때는 그런 것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거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다 했는데 이 통계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틀릴 게 거의 없어. 진짜 잘 보면 잘 제대로만 하면 틀릴 게 없어.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는 그냥 저기 할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똑바로 안 푸는 거야, 그냥. 제정신 안 차리고 푸는 거예요. 특히 오늘 지금 연사는 여러분들 그 틀려온 것들 있죠? 그거 싹 다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지금 오늘 10개 이상 틀렸다. 오늘 숙제에서 합쳐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10개 이상 틀렸으면. 여러분들 저번에 그 성적표 나눠줬죠. 진단평가 성적표. 그걸 보고도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10개 이상 틀렸으면. 20개 이상 틀렸다? 그냥 적인 거야. 대충 푼 거야. 20개 이상 틀렸으면. 숙제 안 한 거랑 똑같아. 그럴 바에 왜 해, 숙제를. 야, 20개 이상 틀릴 거면 이거 숙제 왜 하냐. 반성하세요. 20개 이상 틀린 사람. 그 다음에 30개 이상 틀린 사람은 그냥 기말고사 포기하세요. 제발 부탁이야. 와가지고 그냥 저기 정신 안 차리고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포기하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갔을 때 이거 틀리면 안 돼. 왜? 니네 앞에서 많이 틀리잖아. 앞에 그 구, 부피, 그 다음에 뭐 원, 부채꼴 이런 거 얼마나 계산하기 복잡하냐. 그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내가 최소한 점수를 확보를 하려면 어려운 거 틀리면 안 되잖아. 어려운 거 틀려도 돼. 근데 쉬운 거 틀리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왜 틀리냐고.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